20년 넘게 주식만 연구한 전문 펀드 매니저들이 있습니다. 이 중 94%가 시장 평균에 졌습니다. 이건 한 해 운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20년간 누적 데이터에서 94%가 시장 평균을 이기지 못했거든요. 쉽게 말하면 월급의 절반을 주고 고용한 전문가보다 아무것도 안 하고 시장 전체에 투자한 초보가 더 벌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한 푼도 더 안 넣었는데 돈이 17배로 불어나는 구조까지 있습니다.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이건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구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끝까지 보시면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잘못하고 있었는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024년 한국 개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평균 수익률이 공개됐습니다. 마이너스 16.77%입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9.6%였거든요. 시장 전체보다 7%포인트나 더 잃은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분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뉴스도 챙겨보고 종목 분석도 하고 나름대로 공부하면서 투자한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시장 평균보다 더 나빴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원인을 보면 삼성전자나 2차전지 같은 특정 종목에 돈이 쏠렸습니다. 이 종목이 오를 거야 라는 확신으로 한두 군데에 집중한 거죠. 그런데 그 종목이 빠지면 전부 다 같이 빠집니다. 거기에 우리 머릿속에는 아주 강력한 심리적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손실 회피 편향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1만 원을 벌었을 때의 기쁨보다 1만 원을 잃었을 때의 고통이 2배 더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이 조금이라도 나면 불안해서 빨리 팔아버리고 손해가 나면 언젠간 오르겠지 하면서 계속 들고 있게 됩니다. 이걸 처분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익은 빨리 확정하고 손실은 끝까지 안고 가는 거죠. 결국 열심히 공부할수록 더 자주 사고 팔게 되고 더 자주 사고 팔수록 이 심리적 함정에 더 많이 빠지게 됩니다. 노력이 오히려 독이 된 겁니다. 비유를 하나 드리자면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엉뚱한 범위를 공부한 것과 같습니다. 노력이 문제가 아니라 방향이 문제였던 거죠. 그런데 재밌는 숫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은 해 한국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평균 수익률은 플러스 32.08%였습니다. 국내에서 마이너스 16%를 기록한 같은 사람들이 해외에서는 플러스 32%를 거둔 겁니다. 방향만 바꿨을 뿐인데 결과가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건 개인 투자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월급 받고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펀드 매니저들도 지고 있거든요. 그것도 94%가요. 그러면 전문가들은 어떨까요? 월급 받고 하루 종일 차트만 보고 기업 분석만 하는 펀드 매니저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연히 잘하겠죠? 결과를 보겠습니다. 스피바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문가 성적표예요. 전 세계 펀드 매니저들이 시장 평균보다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매년 비교한 겁니다. 2024년 기준으로 20년치 데이터를 봤더니 미국 펀드 매니저의 94.1%가 시장 평균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1년만 본 게 아닙니다. 20년입니다. 그리고 단년으로 봐도 2024년 한 해만 놓고 봤을 때 대형주 펀드의 65%가 졌습니다. 그러면 왜 지는 걸까요? 여기서 미스터리가 풀립니다. 첫 번째, 수수료 벽입니다. 펀드 매니저한테는 월급이 나가고 펀드를 운용하는데 비용이 듭니다. 이 비용이 전부 수익에서 빠집니다. 쉽게 비유하면 달리기 시합인데 전문가는 무거운 가방을 메고 뛰는 겁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등에 짐이 있으면 불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두 번째, 전문가도 사람이라는 겁니다. 손실이 나면 조급해지고 수익이 나면 더 벌고 싶어서 무리하게 됩니다. 파트 1에서 말씀드린 손실 회피 편향, 처분 효과, 이런 심리적 함정에 전문가도 똑같이 빠집니다. 성공한 사람만 유튜브에 나옵니다. 실패한 사람은 조용할 뿐이에요. 세 번째, 시장 구조 자체가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전문가만 빠르게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뉴스가 초 단위로 전 세계에 퍼집니다. 누구나 같은 정보를 동시에 봅니다. 전문가가 가졌던 정보 우위가 사라진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이겼을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종목을 고르지 않고 시장 전체에 투자한 사람이 이겼습니다. 비율을 하나 들어볼게요. 반, 평균 점수가 80점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직접 고른 우등생 30명의 평균은 75점이었어요. 차라리 반 전체 평균을 따라간 학생이 더 높은 점수를 받은 겁니다. 이게 바로 인덱스 투자, 시장 전체를 따라가는 투자의 핵심입니다. 전문가 94%가 졌다는 건 실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구조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구조를 이해한 순간 초보도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진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가 94%가 시장 평균에 졌다고 했죠? 그런데 시장 평균을 그냥 따라간 사람은 이겼습니다. 아무런 분석도 안 하고 종목도 안 고르고 그냥 시장 전체를 따라갔을 뿐인데 이긴 겁니다. 그 방법이 바로 ETF입니다. ETF가 뭐냐면요, 주식시장 전체를 한 바구니에 담아서 사는 겁니다. 삼성전자 한 주를 사는 게 아니라 한국 상위 200개 회사를 한 번에 사는 거죠. 한 회사가 망해도 나머지 199개가 버텨주니까 특정 종목 하나의 운명을 거는 것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쉽게 말하면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ETF는 아예 200개 바구니에 나눠 담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S&P 500입니다. 미국 상위 500개 회사를 한 바구니에 담은 건데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같은 회사가 전부 들어 있습니다. 미국 경제 자체를 통째로 사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S&P 500의 장기 연평균 수익률이 약 10%입니다. 은행 적금 금리가 3에서 4%인 시대에 10%짜리가 있었던 겁니다. 물론 매년 10%씩 꼬박꼬박 오르는 건 아닙니다. 어떤 해는 20% 오르고 어떤 해는 30%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길게 보면 평균이 10% 근처로 수렴해 왔습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S&P 500에 15년 이상 투자하면 역사상 단 한 번도 손해를 본 적이 없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주가가 반토막 났고 2020년 코로나 때도 한 달 만에 34%가 빠졌습니다. 그런 폭락을 다 겪었는데도요, 15년을 버틴 사람은 최악의 구간조차 연평균 수익률이 플러스 4.24%였습니다. 15년 무패 기록입니다. 개별 종목은 15년 뒤에 사라질 수도 있지만 시장 전체는 사라지지 않거든요. 한 회사가 빠지면 다른 회사가 올라와서 자리를 채웁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를 사는 게 안전한 겁니다. 비유를 하나 드리면요, 종목 투자는 물살을 거슬러 헤엄치는 겁니다. 열심히 팔을 저어도 물살에 밀려날 수 있죠. 반면 ETF는 큐브를 끼고 물살을 타는 겁니다. 힘을 안 써도 물살이 알아서 데려다 줍니다. 아까 파트 2에서 본 것처럼 전문가들이 진 이유가 물살을 거슬렀기 때문이거든요. 수수료라는 무거운 가방까지 메고서요. 우리는 튜브만 끼면 됩니다. 그게 ETF입니다. 이게 얼마나 배세가 됐냐면요, 한국 ETF 시장 순자산이 315조 원을 넘었습니다. 100조를 넘은 게 2023년이었고 200조는 2024년, 300조는 2025년입니다. 돌파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건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 구조를 깨달았다는 뜻이죠. 더 이상 종목 고르느라 밤새 차트 보는 시대가 아닌 겁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종목을 고르느라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시장 전체를 사면 됩니다. 15년 이상 들고 있으면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의 진짜 무기는 따로 있습니다. ETF에 돈을 넣었으면 끝인가? 아닙니다. 여기서 진짜 마법이 시작됩니다. 복미라는 겁니다. 복미라는 단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정확히 뭔지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눈덩이를 생각해 보세요. 작은 눈덩이를 언덕 위에서 굴리면 처음엔 느립니다. 별로 안 커져요. 그런데 조금씩 커지기 시작하면 커진 만큼 눈이 더 많이 붙습니다. 그러면 더 빨리 커지고 더 빨리 커지니까 또 더 많이 붙고 이렇게 가속이 붙는 겁니다. 복미도 똑같습니다. 이자에 이자가 붙어서 시간이 갈수록 돈이 불어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이걸 피자로 바꿔볼게요. 100만 원으로 시작해서 매년 10%씩 불린다고 해보겠습니다. 1년 차에는 10만 원이 붙습니다.
피자 한 판 정도 되죠?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년 차가 되면 한 해에 61만 원이 붙습니다. 피자 6판입니다. 30년 차에는요, 한 해에 159만 원이 붙습니다. 피자 16판이에요. 원금은 그대로 100만 원인데 매년 붙는 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겁니다. 이게 복리의 힘입니다. 이제 숫자를 좀 키워보겠습니다. 1억 원을 넣고 연 10% 복리로 굴린다고 해볼게요. 추가로 한 푼도 더 넣지 않습니다. 20년이 지나면 6.7억 원이 됩니다. 30년이 지나면요, 17.4억 원입니다. 한 푼도 더 안 넣었는데 17배가 된 겁니다. 이게 시간이 만들어내는 마법이에요. 매년 100만 원씩만 꾸준히 넣어도 연 10% 복리로 30년이면 약 1억 6천만 원이 됩니다. 시작이 작아도 시간이 길면 결과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돈을 넣는 통로를 바꾸는 것만으로 세금을 덜 낼 수 있거든요. 같은 용돈을 받아도 어떤 저금통에 넣느냐에 따라 나중에 꺼낼 때 금액이 달라집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ETF를 사더라도 어떤 계좌에서 사느냐에 따라 세금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첫 번째 통로, ISA입니다. 세금 아끼는 투자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간 2천만 원까지 넣을 수 있고요. 여기서 발생한 수익 중 200만 원까지는 세금이 아예 없습니다. 서민형이면 40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그 이상 수익이 나도 9.9%만 내면 됩니다. 일반 계좌에서 내는 세금보다 훨씬 적죠? 이 ISA 가입자가 지금 719만 명을 넘었습니다. 9개월 만에 100만 명이 늘었고 20, 30대 비중이 40%를 넘겼거든요. 그만큼 사람들이 이 구조를 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통로, 연금저축과 IRP입니다. 나중에 연금 받으면서 세금도 돌려받는 저금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연간 9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는데요.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이신 분은 넣은 금액의 16.5%를 세액공제 받습니다. 900만 원을 전액 넣으시면요, 최대 148만 5천 원이 환급됩니다. 148만 원이 그냥 돌아오는 겁니다. 안 하면 손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옮기면 이체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SA에서 세금 아끼고 연금으로 옮겨서 또 세금 아끼고, 이게 절세 파이프라인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ETF로 시장 전체에 투자하고 복리로 시간이 일하게 하고 절세 계좌로 세금까지 줄이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로 연결되면 같은 돈을 넣어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거 완벽한 방법 아니야? 싶으실 겁니다.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함정이 있거든요. 첫 번째, 앞으로도 지금처럼 오를까라는 문제입니다. 2024년 10월 세계 최대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보고서를 하나 냈습니다. 앞으로 10년간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은 3%에 그칠 것이다. 직전 10년 수익률이 연 13%였거든요. 그러니까 4분의 1 포막이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너무 비싸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이 비싼지 싼지 재는 온도계가 있는데 케이프라고 합니다. 이 수치가 38배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지금 시장이 과열 상태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애플,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 몇 개 회사에 시장이 너무 쏠려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두 번째, 레버리지 ETF라는 함정입니다. 2배 수익, 3배 수익 이런 걸 내세우는 ETF가 있는데 이건 장기 투자에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스크림이 녹는 것처럼 원금이 조금씩 녹아내리거든요. 기초자산이 제자리 걸음이어도 레버리지 ETF는 손실이 납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투기에 가깝습니다.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개장 직후 매수입니다. 아침 9시에서 10시 사이는 주식 변동성이 가장 높은 시간대입니다. 음식점에 손님이 가장 많은 점심시간에 들어가면 비싸고 기다려야 하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급하게 아침에 사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사실 장기 투자의 가장 큰 적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지루함입니다. 30년간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옆에서 코인으로 대박났다는 소리 들리면 마음이 흔들리거든요. 2008년 금융위기 때 S&P 500이 38% 떨어졌고 코로나 때도 34%가 빠졌습니다.
그 순간에 버틸 수 있느냐가 진짜 승부처입니다. 이런 리스크들을 아는 것, 그리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것, 그게 진짜 투자입니다. 완벽한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구조를 이해하고 리스크를 알고 그래도 시작하는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걸 한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장기 투자란 한 종목을 오래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시장에 오래 살아남는 겁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종목이 아니라 시장 전체에 투자하세요. ETF 하나면 충분합니다. 둘째, 시간이 일하게 하세요. 복리는 여러분이 자는 동안에도 돈을 불려줍니다. 셋째, 통로를 바꾸세요. ISA, 연금저축, IRP. 같은 돈을 넣어도 어떤 통장에 넣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고 최종 금액이 달라집니다. 처음에 전문가 94%가 졌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왜 졌는지 보이시죠? 수수료를 메고 뛰었고, 감정에 흔들렸고, 정보 우위마저 사라진 시대에 시장을 이기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이유도 보이실 겁니다. 무거운 가방 없이 물살을 타고 복리와 절세라는 구조 위에 올라타면 되니까요. 20년 넘게 연구한 전문가보다 구조를 이해한 초보가 이기는 시대입니다.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 없습니다. 10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빨리 시작하는 게 아니라 오래 머무르는 겁니다. 댓글에 가장 인상 깊었던 숫자 하나만 적어주세요. 94%인지, 17배인지, 148만 원인지. 다음 영상에서 더 깊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경제가 머니였습니다.